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가맹계약의 성립 요건, 즉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했습니다. 가맹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그 요건들을 좀 표지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사례 형태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특성적인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번호 3번에 가맹사업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사업의 특성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특성도 어떤 사례형에서 좀 그런 특성들을 어떤 짤막하게 어떤 언급할 수 있는 요건처럼 써먹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단답형으로 가맹사업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뭐 25점이겠죠. 단답형이니까. 그렇게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가맹사업의 특성 나오고 있고, 일본 어떤 표지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영업표지의 동일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영업표지의 동일성,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업표지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간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판례의 어떤 견해가 가맹업자하고 가맹사업자 간의, 가맹본부하고 사업자 간의 동업계약은 아니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동업계약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상호 협조 보완적인, 아무래도 우리 현실에 있어서 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맹사업, 가맹본부에 간판, 영업표지를 달고서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용역이나 제품 등을 또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수익을 분배를 나눠가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따라서 동일한 상표나 서비스표,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가맹업자들 간에는 이제 동일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거죠. 또는 용역까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영업 표지의 동일성, 자, 이것은 동일한 간판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목차가 이제 여러 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맹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영업 표지의 동일성 해놓고, 영업 표지의 동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의를 좀 이렇게 지금 나가는 교과서대로 서술을 하시고, 과연 영업 표지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영업 표지의 동일성의 서술해줘도 좋지만, 영업 표지에 있어서 변경도 서술해 준다면 득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타적 권리가 아닌 표지를 사용했을 때는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좀 어긋난다, 취지에 반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업표지를, 배타적인 영업표지를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게 가맹계약에서 가장 큰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표지를 변경할 때는 영업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맹사업자와 합의하에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협의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관련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판례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이제 득점론이 되겠죠. 득점론이 되는 것이고요. 자, 관련 판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LG25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G 25C가 이렇게 있는데, 뭐 LG가 요 GS하고 허쉬문중인가요? 허쉬하고 구쉬하고 이렇게 이제 동업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LG하고 GS하고 이제 이렇게
뭐 분사라고 얘기할까요? 회사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서로 간의 그 창업주의 자손들이 이제 그 재산을 상속받아서 서로 이제 떨어져 나온 그런 개념인데, LG25 쪽이 GS25로 이렇게 상호를 이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그 가맹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간판을 다 이제 바꿔준 거죠. 그런데 이 LG25에서 GS25로 대부분의 그 영업 표지 간판을 이제 변경을 했죠. 대부분 변경을 수반했다, 변경을 했다. 그런데 약 한 4~5% 정도가 나는 이 LG25 때문에 이 편의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는 GS25로 요 간판을 변경을 거절하겠다라고 했을 때, GS25 쪽에서 LG25 간판을 달고 있는 쪽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대부분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본부에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요 간판을 영업 표지를 변경을 거절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수령하려는 그러한 중대한 불신행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더니 판례의 견해가,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LG25라는 영업 표지가 어떤 법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요 LG25, GS25, 요 LG25라고 하는 이 간판, 영업 표지, 이게 가맹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 표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업 표지의 변경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대부분 변경을 수반했다라고 해서 표지의 변경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분들이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없고, 그 거절을 하는 것은 정당한 어떤 내용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는 요 판례에서 그 판례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 서술한다는 것은 곤란해서, 자, 이렇게 밑줄을 쳐줬는데, 영업표지의 부당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고, 자, 그 밑줄을 좀 서술해주고,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표지에 대한 부당한 변경에 대하여, 자, 그 법적인 어떤 효과를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요건들을 이제 서술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의 중대한 과실로서 일방만의 이익을 위해서 입에대는 불신행위에 거절하는 행위가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 거절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거나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또한 비진이라고 하는 민법에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판례에서 이러한 어떤 측면 중에서,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좀 등장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약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의 그 법적인 상식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LG25에서 GS25로 이러한 간판의 변경 절차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할 신의칙 의무 위반이라고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디귿번에 다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판례에 결론이 디귿번에 나오고 있는데, 영업 표지의 일방적 변경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자,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96%가 GS25로 간판을 달고 있다라는 거죠. 자, 피고의 영업 표지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한 4% 정도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 LG25로 간판을 지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약에 LG25라는 영업 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이러한 GS25 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예약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거절의 의사가 정당하다라는 얘기죠. 신의 측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의 특성에서 영어 표지의 동일성,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 가맹사업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 아무래도 뭐 정보적인 측면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가맹본부가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가맹 사업자들과의 전국적이나 또 어느 지역 쪽에서 영업을 하면서 뭔가 그들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들의 노하우를 가맹 사업자는 뭐 예컨대 뭐 퇴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공무원을 했다, 은행을 했다, 전혀 뭐 영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표지를 사용해서 자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 거죠. 장사를 해서 그 가맹비를 내고 거기에 대하여 수익률로 가맹본부는 유지되는, 서로 간에 윈윈하고자 하는 자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것도 판례인데, 그래서 그 판례를 맨 밑에 판례가 밑줄을 쳐놨죠. 요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서술해라라고 제가 밑줄을 쳐드렸는데,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경우에 서로 대립하는 자를 쌍방 당사자라는 일반 거래관계와는 조금 달리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거나 상호 의존적인 면이 강하다. 물론 그렇다고 동업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업계약은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가맹사업의 유지발전이라는 서로 이해관계를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는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맹사업은 첫 번째로 영업 표지의 동일성을 사용하고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조하자, 서로 단점을 보완하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가맹사업자가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 그 가맹본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적인 측면에서 이름은 중요한데, 뭐 갑이라는 가맹본부가 있고요, 그죠? 가맹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을이라는 가맹사업주가 있죠.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 가고 거래를 많이 형성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품을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판매 대금은 가맹사업자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자, 가맹사업자에게 기속되고, 가맹사업자는 가맹비를 납입하는 거죠. 가맹비는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지급하는 그 비용, 이것만이 가맹비가 아니고, 얘들이 제공하는 일정한 물품 이상의 도매가 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포스나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제일반이 가맹금이 되는 겁니다.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가맹금을 지급하는데 요 가맹사업자가 요 가맹본부에 종속해서 직원으로서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독립적 사업자입니다. 독립사업자.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가맹금을 많이 줄 것이고, 본부도 많이 남는 것이고, 자, 사업자도 많이 남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망할 때 가맹본부가 망하는 건 아니죠. 자, 이것을 가맹사업자의 독립성,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망할 때 뭐 본부가 망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본부가 망하는 건 아니고 가맹사업자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자 교재가 나오는데 대리인도 아니고 피용자도 아니고 지점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자 가맹본부와 독립하여 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으로 자기 명의와,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팔 때 본부 이름으로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판매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계산이죠. 자신의 계산입니다. 자신의 계산으로 뭐 남느냐 부족하느냐 자신의 그 가맹 사업자의 이러한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맹 본부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가맹금만 지급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법이라서 가맹사업과 뭐 대리점, 특약점, 뭐 라이선스 이런 거하고 비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어떤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법률상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 주체다. 이는 영업의 결과가 직접 영업의 결과, 여기 영업이죠. 장사죠, 장사. 가맹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성으로 자, 이런 독립성까지 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관련 판례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요 제품이 뭔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소유권이었다가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요 판매한 게 가맹사업자의 소유권을 판매한 거냐 아니면은 본부의 소유권을 판매한 거냐 그랬을 때 가맹사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귀속이 되었다가 이렇게 판매하고, 그럼 판매 대금이 어떻게 됩니까? 자, 판매 대금은 누구 거죠? 사업자의 것이죠. 사업자의 것. 사업자의 것입니다. 사업자의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요 대금을 뭐 보통 이렇게 이제 가맹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산이라고 해서 매일 정산금을 보내줍니다. 뭐 돈을 보내는데 보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 거죠. 다른 용도로 일단은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 판례가. 자, 이 대금의 판매 대금의 귀속이 독립 가맹 사업자에게 귀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이요. 판례죠. 대법원의 판례. 자, 이것도 뭐 그 관련 판례 의서술하시고 관련 판례 서실하시고 뭐 횡령죄 승부까지 논해주면 뭐 득점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사 및 가맹 점주 간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이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 없이 계속 경영기술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게 본사는 불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평가하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정보가 불균형하다.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뭐 어디가 어떤 제품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지역에서 뭐가 잘 팔리고 이거 뭐 본부에서 다 정보를 틀어잡고 있죠. 자, 그리고 본질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지만 여러 영업을 하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서로 간에 부딪히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될 소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 간 대립구조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립구조에서 마케팅 이런 운영을 하면서 동업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맹계약의 특성을 공부했고요. 이제 가맹계약의 다른 그 개념이죠. 개념과 자, 유사 개념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자, 교재에서 자, 유사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사 개념하고의 비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사 개념과의 비교, 유사 개념과의 비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실제 가맹계약과 뭐 라이센스 계약 또는 가맹계약과 뭐 대리점하고의 비교 뭐 이런 어떤 문제를 비교 서술하시오라고 실제로 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뭐 요 유사 개념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써먹으시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유사 개념과의 비교에서는
큰 4번으로 나오죠. 큰 4번으로 나오고 있고 4번에서 유사 개념과의 비교 첫 번째 대리 상과의 비교 사실 어떤 유사 개념과의 비교의 문제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맹계약의 그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유사 개념과 논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니까 이 가맹계약은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적인 징표를 정확하게 하고자 함이죠. 그럼 대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대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뭐 상인이라는 개념은 상법에서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뭐 영리만을 생각하고 장사하는 분 이렇게 쉽게 상법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죠. 자, 상인이 존재하는데 대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특정 상인입니다. 대리상이 자 을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대리상은 특정 상인입니다. 특정 상인. 특정 상인이라는 표현법은 불특정 상인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 중개상이라고 합니다. 중개상, 상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뭔가 이렇게 알선하고 이런 자가 아니고 요 대리상은 특정 상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상이 뭐 이렇게 상업사용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상업사용인. 자, 상업사용인이라고 하는 자는 뭐 지배인, 뭐 이런 자들처럼 뭐 상업사용인의 대표적인 자가 지배인인데 이 상업사용인은 종속된 자입니다. 이 상인의 종속된 자예요. 종속된 자이기 때문에 이 특정 상인의 보조는 할지언정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아닙니다. 종속된 상업사용인은 아니다. 그죠? 그럼 대리상이 뭐냐? 그랬을 때 특정 상인, 일정 상인.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써 있죠. 일정 상인을 위해서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종속은 아니다 이 말이죠. 보조하는 자, 상시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리에 자 대리 또는 중개. 뭐 대리는 좀 법률행위랑 관계가 있고 중개는 좀 사실행위하고 관계되는데 이렇게 하는 자다. 대리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이 유사 개념, 자, 이 가맹 사업자하고의 이제 구별할 텐데 대리상이 뭐냐? 특정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이 경우에 일정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대리나 중개를 자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상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재에서 대리상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 대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와의 맺은 법률행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대리상이 누군가하고 장사를 하겠죠. 자,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이제 장사를 했을 때 영업이라고 표현하겠죠. 영업을 했을 때 이 효과, 뭐 거래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금 지급하세요라고 하는 효과는 대리상에게 직접 귀속하는 게 아니라 요 상인에게 직접 귀속하게 됩니다. 효과의 귀속 주체, 효과의 귀속은 효과의 귀속은 상인에게 직접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맹계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맹사업주는 자기의 이름으로, 요 대리상들은 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름이 틀리고, 귀속도 요 직접 상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가맹사업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자기 책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대리상의 개념, 요 대리상의 개념을 우리가 서술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 대리상의 특성. 자, 이것을 이제 서술하면 되겠죠. 상업 보조자이며 독립된 상인으로서, 독립된 상인입니다. 그러나 상업 사용인은 아니며,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 대리상의
특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논점은 이제 가맹 사업자와 대리상의 구별이 되겠죠. 교재는 3번 가맹 사업자와 그리고 대리상의 구별. 예컨대 그 가맹 사업자와 대리상의 비교 서술 문제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다면, 일단은 대리상이 뭔지, 특성이 뭔지, 그죠? 자, 논의해주고, 가맹 사업주의 특성을 논의해주고, 맨 마지막에 단독으로 가맹 사업자, 대리상의 구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대리상과의 이렇게 또 단독 문제를 출제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문제를 약간 포괄적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사업자하고 대리상, 라이선스, 특약점과 비교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대리상의 개념 서술하시고 가맹사업자의 개념 서술하시고 특성 비교 좀 간단하게 줄여야 되겠죠. 나머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러나 단독 문제로 25점이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개념, 특성, 그리고 가맹사업자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대리 비교, 이렇게 어떤 서술을 하시는 편제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맹사업자 대리상의 구별 나오고, 자, 기억본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상업 사용인인가, 그러면 목차에서 사용인의 여부, 이렇게 놓으셔야 되겠죠. 가맹 대리상도 상업 사용인은 아닌 독립상인이고, 가맹 사업자도 상업 사용인이 아닌 독립사업자다라고 사용인의 여부에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죠. 대리상과 가맹 사업자는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독자적인 상인이다. 독립성이 있다. 독자 상인이다. 이자는 보존할지언정, 이자는 가맹 사업자는 전혀 보조적 측면도 아닌 것이죠. 니은. 그러면 이제 이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리를, 그죠? 이 경우에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데 반하여. 자, 이것은 뭔가 그 상업 사용인의 여부, 요걸 이제 검토했으니까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인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효과의 귀속 주체, 이렇게도 목차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상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자가 아니고, 자, 가맹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책임하에. 따라서 대리상의 법률령의 효과의 주체는 본인 또는 상인이 될 것이고, 가맹사업자에서 자, 효과의 귀속 주체는 가맹사업자이다. 이것을 서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이죠. 여기 니은번이니까, 자, 디귿번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의 대리, 자, 가맹 사업자에게 상법의 대리 상의 규정에 준용이 될 것이냐, 준용 여부 해놓고, 여기서 이제 서술할 때 이 경우에 그 효과 귀속 주체도 다르고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상법의 대리상에 관한 규정은 가맹 사업자에게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이 경우에 자, 내용이 대체적으로 완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탁 매매와의 구별이 나옵니다. 위탁 매매와의 구별,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 매매인이 뭐냐? 자, A가 있고요. 그럼 B가 있다라고 할 때 이 A가 있고, 자, 이렇게 B가 있습니다. 이렇게 B가 있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자, A, B, C가 저기 어떤 해남이라고 할까요? 해남에서 낙지 그런 것들을 잡아요. 낙지 잡고
또는 뭐 그 강원도 산에서 송이버섯을 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는 것에 전문이고 잡는 것에 전문이지 판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누군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위탁한다 이 말이에요. 위탁한다. 그럼 위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위탁자, 수탁자가 되겠지만 수탁자는 처분을 할 때 을하고 이제 처분하겠죠. 처분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처분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처분해요. 위탁자 이름으로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효과의 귀속 주체가 수탁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탁자에게 귀속이 됐다가 그러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위탁할 때 한 마리당 얼마에 팔아주라. 그 이상 팔면 이자의 것이 되고 일단은 한 마리 얼마 팔아라 라고 했을 때 그 판매한 금액에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타인 계산. 이게 이제 위탁 매매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교재에서도 자기 이름, 이건 이제 이름은 명의니까요. 명의. 자기 이름, 이건 효과 기속의 의미를 말하고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성립을 하는 자다. 이런 자를 말한다. 상법에서 위탁 매매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위탁 매매의 의의를 서술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과연 가맹사업자죠. 가맹사업자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가맹사업자와의 구별 문제인데 가맹사업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데 자,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거죠.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효과 기속, 남고, 부족하고, 이건 다 가맹사업자에게 기속이 되고, 가맹사업자에게, 어떤 손해보고 이익보고가 결정이 되고, 가맹금만 지급할 뿐이에요. 가맹사업자는. 가맹금만 지급할 뿐입니다. 그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가맹사업자와 위탁매매인의 구별해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가맹사업자는 유사하다. 그죠? 그런데 위탁매매인은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거래의 대상도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하나는 반면 이 위탁매매인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하나여 하는 반면에 가맹사업자는 물건도 되고 유가증권도 되고 더 나아가서 용역도 되는 겁니다. 용역도 되는 거예요. 용역.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맹사업자가 영역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넓고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물건 유가증권의 용역의 지급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계산의 측면도 이제 다르잖아요. 자기 계산인지 타인의 계산인지 그리고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상품이 소비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이렇게 소비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그러면 누구의 소유권이냐? 위탁자의 소유권입니다. 수탁자에게 위탁매매인의 소유권에 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 대금을 이렇게 횡령하면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맹사업자는 우리가 검토했을 때 횡령죄가 성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맹사업자의 어떤 특성적인 측면과 비교적인 측면의 문제인데 그 비교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대리상과 그리고 위탁매매인과 이번 시간에는 구별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리점 또 라이선스, 특약점 이런 쪽과 구별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